미리 버리지 못하면 노후에 큰일 나는 한 가지.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버리지 않으면 노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90%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부족한 10%만 생각하며 불만으로 삽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욕심 부리며 사느라 행복한 삶을 뒤로 미루고 사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 나이 50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병원이 아니고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조용히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사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쁜 상황도 즐길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다 보면은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고통 총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젊은 시절에 다 겪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년에도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노년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얻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나쁜 상황까지 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물론 모든 상황은 지나가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긴다면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살펴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내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버려서 남들이 비난하든 어떻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버려야 오히려 행복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란 책을 쓴 루미니타 세비역은 행복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과거를 버리고 닥쳐오는 두려움을 버리고 핑계거리를 버리고 불평한 마음을 버리고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여 살려고 하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타이틀을 버리라고 했죠.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비우기보다 오히려 채워넣는 쪽으로 몰입하기 쉽습니다. 여기엔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저기엔 저게 필요한 것 같고 머릿속이 온통 뭔가를 채워넣을 생각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죠. 그렇지만 하나를 손에 넣으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하나를 내려놓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 쓰이지 않는 것은 버리고 더 나아가 지금 당장 필요한 생각 외에는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둘러보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나는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물건을 사서 저렇게 쌓아놓은 걸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물건으로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 단순히 우리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소유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 외면의 욕망이 아닌 내면의 욕망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본질에 충실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리고 비우기의 최고 경지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물건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욕심, 집착 이 모든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만 지니고 살아가야 우리 노년은 행복하고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버리고 비우면 우리 영혼까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돈도, 옷도, 고민도 최소한으로 그렇게 거리두기로 버리고 비운 만큼 삶의 질은 더욱 여유로워지고 윤택해질 겁니다. 그와 함께 걱정도 훨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마음의 부자이며 여유로움의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욕심일까 가치일까? 가끔 반문하면서 내 주머니 속을 채우는 욕심이라면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꿈으로 가득 채워가면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살면 여러 갈등이나 걱정에서 해방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고민이 사라지니 더욱 편안해지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버리고 비워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 가진다면 정말 우리는 삶에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에만 몰입하지 말고 나의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며 가슴 안에 좀 더 나은 가치를 채우고 너그러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면서 행복한 노년을 살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꼭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홀로서는 3가지 비법. 독립적인 생활은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자 시작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느끼게 되고 또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또 부모에게 또는 남에게 경제적으로 손 벌리지 않고 살 만큼 되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까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사회생활도 꿋꿋이 잘해가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 보이는 사람도 또 누구보다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속마음을 얘기하다 보면 많이들 힘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또 나 자신도 모르게 부모나 자식 또는 절친에게 과하게 의지해서 상대를 힘들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결핍감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또 자기 힘으로 부족하다 싶을 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능력 있는 배우자나 성공한 자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운 좋게도 자랑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식을 두었다면야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가 미워지고 자식이 원망스러워지면서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이 높아지고 내 친구 아들은 이렇다더라, 내 동창 딸은 저렇다더라 하면서 자식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주도권이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믿으면 자신은 계속 흔들리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내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또는 의지한 사람의 태도와 기분에 따라 내 기분과 행동도 럭비공 튀듯 예측할 수 없이 널뛰기를 하지만 홀로 서는 사람은 평상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홀로서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서기의 의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기도 하죠.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 또 내 밖의 세상, 내 배우자와 그리고 내 자식들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하루빨리, 아니, 지금 당장 집착과 걱정, 기대를 거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서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은 바로 내 마음뿐입니다.
대신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 관심과 기대는 내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입니다. 두 번째, 나를 잘 파악하고 잘 다루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장밋빛 안경을 써서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이상한 렌즈가 있는 안경을 써서 세상이 찌그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생각도, 가진 돈과 비례해서 행복도 끝이 없이 커질 거라는 믿음도 모두 자신이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단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안경을 쓴 줄도 모른 채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진실이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구나. 내 시력에 맞는 것을 바꿔 써야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맞는 것을 찾았으면 될 일인데, 안경을 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자신을 닥달하고 애먼 사람을 들들 볶고 만만한 사람을 잡아 족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자기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고, 시력에 맞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맞는 안경을 골라 쓰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그리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시력에 맞는 바른 안경을 찾아 쓴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봐주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를 다그치기보다는 그래도 우직하게 버텨온 그를 이해하고 다독거려주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부족하다 느껴지는 자식을 다그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 태도를 응원하고 격려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세 번째, 통제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바른 안경을 찾아 쓴 다음부터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곧이곧대로 반응하는 짓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부터 쏟아내고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화가 싹 틔울 때부터 알아차려서 불편한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일렁이는 마음을 다독여 가라앉히고 해야 할 말을 정리할 여유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난 목소리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목소리를 잘 가다듬는 침착함도 생기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면 사는 게 그야말로 편안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게 된다면 이 마법 같은 능력을 꾸준히 활용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지는 놀라운 경험도 함께 겪게 됩니다. 이 홀로서기의 세 가지 능력을 통해 진정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에 크게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해 남에게 의존하려 들고 그러다 상처 입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 건강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것.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친 걱정이죠. 우리는 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면 그것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다 기우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노후 자금입니다. 요즘 TV에서 은퇴 설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60부터 90까지 100세 시대에 30년 내지 40년을 살려면 노후 자금이 수십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 40억을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후 자금을 그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걱정만 한다면 우리는 건강만 해칠 뿐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고 또 육체가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몸뚱이 하나로도 80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신 노동자는 자기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뭔가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육체가 건강하다면 일당을 번 그런 실천력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생활비 정도는 벌어 쓰고 남겠죠. 우리는 지나치게 노후 자금이 몇 억이 필요하다, 몇십억이 필요하다 그런 말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돈은 있으면 좋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혹시 이 영상을 후배들이 본다면
그런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노후 자금이 없이 은퇴한 분들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었을 그런 실행력을 갖는 것이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 노후 자금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죠.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많은 인간관계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지만 나이 들면 다 혼자 되게 돼 있고 외로운 상황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자기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며 시간을 짜임새 있게 보내면서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외로움이라는 걱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더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죠. 60대 중반이 되다 보면 이부터 아파가지고 임플란트도 하게 되고 또 옛날에는 과식과 과음을 해도 전혀 소화 기능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과식이나 과음을 하면 그 이튿날 굉장히 위가 거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년 넘게 몸이라는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픈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작게 아픈 것은 받아들이고 조금 아픈 데 있으면 병원에 자주 가서 체크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질병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병원에 다니면서 고쳐가며 사는 것이 우리 노인들의 삶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시간에 꼭 1시간 이상 아니면 짧게는 30분 이상 매일 걸으신다면은 혈액순환도 좋고 자기의 모든 생각도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밥맛도 전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평지 산책길이나 혹은 강가가 있으면 강가를 걷고 냇가가 있으면 냇가를 걷고 동네 한 바퀴라도 하루에 30-40분 1시간씩 걷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건강은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는 절대로 방이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걷지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한 합병증이 심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넘어져서 골반이 다치거나 한다면 긴 시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한 몸에도 방에서 미끄러져 몸을 다치게 된다면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도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발에 대한 근육, 허벅지에 대한 근육을 키워서 두 발로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지나친 욕심이죠. 나이 들면 이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살 날이 산 날보다는 적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엇인가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살아가야지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이 들면 소풍 왔다. 소풍 가듯이 가볍게 살 필요가 있고 소유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끔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원론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 먹어도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욕심 부리는 것은 자기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훨씬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쉬우냐 아니면 힘드냐 결정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끝이 있고 모든 문제는 해결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명상을 한다든지 또 그 문제의 해결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글을 읽는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것입니다. 웃는 것이 힘들고 웃을 일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가 혹시 유머를 하면 오바해서 웃어주기도 하고, 친구가 웃으면 또 나도 웃고, 그런 웃음으로 유발시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스트레스는 훨씬 잘 해소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합니다. 내일 해가 뜨면 다시 내일 일은 내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오늘은 푹 다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청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자기 직전에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 와인을 한 잔을 먹거나 한다면 마음이 복잡할 때는 차분해지면서 잠도 잘 오고 좋죠. 우리는 모두 하루만큼만 삽니다. 그런데도 걱정 1년치를 한 번에 앞당겨서 하죠. 우리 인생은 길기에 하루 쓸 만큼만 쓰고 하루 걸을 만큼만 걷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며 꼭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나이 들어가는 4가지 유형.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각자의 꿈이 다 다른 것처럼 살고 싶은 인생 말년의 모습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사회복지과 교수는 노인의 유형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따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늙은이. 어린이의 반대말이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늙은이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사전적 의미일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은이라고 부를 땐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지칭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3.4%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인 65세 이상 성인의 43.4%가 평균 소득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균 소득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거기에 또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생활의 고단함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역시 3배가량 차이를 보이며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지연합회에 따르면 폐지를 줍는 노인은 2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폐지를 모으고 옮겨서 1만 5천 원가량 손에 쥔다고 하니까 시간당 1,500원을 버는 셈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부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노년 생활로 꿈꾸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적 성장이나 여가를 보내기 위한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교류 등은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맙니다. 질병 앞에서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사회적 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담만 안겨주는 잉여인간, 2등 국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또 곧 은퇴를 앞둔 예비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유형,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으로 불리는 늙은이하고는 어감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길에서 마주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어르신이란 호칭과도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자가주택이 있고 월급처럼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며 부족하다 싶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조그맣게라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르신이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할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립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나의 숫자에 맞게 자동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액티브 시니어. 취미와 여가 활동이 활발하고 배움에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소질을 살려 소득을 창출하는 데도 적극적인 이른바 성공한 노인의 상징이 액티브 시니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청바지를 입은 나이 든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살면서 옷도 젊게 입고
자기 개발에도 힘쓰면서 인생 이모작에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지금껏 바쁘게 살아왔으니 지친 영혼을 위해 이제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치며 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삽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에 벗어날 수 있는 경제력이 받쳐져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경제력을 갖추는 것보다 나이와 상관없는 강한 실천력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렵긴 합니다. 네 번째 유형, 선배 시민. 선배 시민이라는 노년의 유형은 최근 사회에 맞게 생긴 새로운 노년의 모습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실천적인 노인을 상징합니다. 사회복지과 교수가 새롭게 말을 만들고 정의를 내렸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년상이 생기는 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회보장 제도가 퍼주기 비용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초등학교에서 등교 도우미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집에 오는 길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변화시키고자 실천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선배 시민은 학력이나 재력, 경력, 재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뜻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떠한 환경보다는 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노년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 노년으로 보내야 할 기간이 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미리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늙은이만은 되지 않는 노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멋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